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차트 투자의 캔들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캔들의 다양한 모습의 형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매수의 기본 캔들, 그 다음에 매도의 기본 캔들 이 두 개를 알기 때문에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전체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투자의 캔들 기술, 봄형 캔들과 가을형 캔들. 이름에서 좀 느껴지죠. 봄은 왠지 시작일 것 같다. 그러죠? 봄의 시작. 모든 만물이 싹 트고. 가을은 왠지 추수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생각하기에 봄형 캔들은 매수의 캔들 또는 투자의 시작의 캔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정답입니다. 가을의 캔들은 매도의 캔들, 추수의 캔들 이렇게 보시면 좀 정답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거 특별한 그림을 했는데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미얀마 양곤에 있는 파고다 황금탑입니다. 왜 황금탑을 했느냐? 그 매수 캔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황금탑의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 캔들을 만약에 이제 발견하면은 이 황금의 어떤 탑의 이미지처럼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기원의 의미에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는 장대 양봉, 그다음에 이제 장대 음봉을 배우셨고,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이 네 가지 캔들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봄, 그다음에 이게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거 캔들하고 요거 캔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두 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 십자도죠. 그 다음에 장대 운봉 위에 중심 위에 음십자도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배웠죠. 바닥에서 일어난 캔들의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일어나는 중심 위쪽의 캔들, 장대 양봉하고 상관없이 이 캔들을 배웠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장대 양봉, 이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당연히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잉태행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승 잉태행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보통 여기는 하락 잉태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바닥에서 일어난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하고 상관없이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십자 도지형이 되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장대 양봉의 중심 아래쪽에 음십자도죠. 이거는 이제 실패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캔들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틀간의 흐름인데 이걸 하루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캔들이 바닥에서 일어나느냐, 그러죠? 이 캔들의 모습이 위쪽에서 일어나냐 차이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난 것은 진짜, 그렇죠? 진짜고 매수의 캔들이 좀 되는 거고요. 고점에서 일어나는 이 캔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투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투는 어떤 모양이나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꽂고 머리 있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상투를 잡는다 하는
그런 그 용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일어나면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자, 이런 이제 캔들 상승사파의 십자 도전 캔들을 잘 보셔야겠죠. 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현재 이게 바닥에서 일어나면은 잉태형의 어떤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가을형 캔들이죠. 요거 첫 번째 부분들은 봄형 캔들. 그렇죠? 봄형 캔들, 잉태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상승 잉태형이나 마찬가지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바닥에서 운봉해서 이제 양십자 도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운봉의 양십자 도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하락이 없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현재 하락의 개념인데 요걸 캔들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캔들을 옮겨 보면 어떻게 되겠까요? 자, 이런 모습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두 개의 캔들을 하루로 보면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꼭지에서 이게 천장에서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꼭지가 되는 거죠. 꼭지. 그렇죠? 또는 우리가 망청 음봉 또는 뭐 우산형, 뭐 교수형 많은 그 캔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닥에서 일어나면 망청 음봉이 뭐예요? 오히려 매도의 신호가 아니라 바닥의 신호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하락하다가 절반을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회복이 되려는 그런 첫 번째 조짐이다 해서 이게 이제 바닥의 신호도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이 상승사파요.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인 경우 양봉. 두 번째 봐야 될 음봉. 이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이걸 캔들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 파동을 옮겨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중심에서 온바닥까지 않고 들어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항시 중심을 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거 캔들로 옮기면 이게 상승사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이 고점에서 일어나는 캔들. 이걸 하락하고 되돌림이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되돌림을 캔들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락과 되돌림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절반에서 강력한 저항이 와서 본격적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과 되돌림. 항시 이 캔들의 두 가지 캔들의 중요한 건 뭐냐? 2층에 중심을 가지고 예비 매수, 예비 매도를 해야 되고 하단하면은 예비 매도. 그렇죠? 상단을 넘어섰으면은 현재 본 매수가 되는 거죠. 예비, 본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우리가 이제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에 배웠던 장대 양봉, 장대 그 음봉에서 잉태형을 우리가 배우셨죠.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성했더니 이제 탄생형이 되더라.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탄생형 이야기하고 탄생파동 이야기하고 탄생캔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탄생형 중에 바닥에서 일어난 것은 상승의 탄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락의 탄생이 된다. 파동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 이게 탄생 파동이 상승 탄생 파동이 되는 거고. 그러죠? 요거는 하락과 되돌림. 그러니까 하락의 탄생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락의 탄생 파동.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자, 이게 생명이 이제 태동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자, 뭐가 있냐면은 이 콩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콩이 무겁고 이렇게 무겁죠. 근데 씨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콩이 무겁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그러죠? 숙이게 되는데 힘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S자가 되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부분의 특징적인 뭐냐? 요걸 이제 태극이라기도 하고, 태극이 뭐라고 한번 크게 접어줬다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더라.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제 이 갑을이죠. 갑을 이제 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뭡니까? 쭉 뻗는 기운을 말한 거죠. 이게 무거운 거를 강력하게 뜨는 힘, 을은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게 수렴령. 요거를 갑이라 하고, 요거를 을이라고 하면 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탄생이고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심오하고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배우셨죠? 그래서 저를 이야기했던 사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냐? 아, 탄생파동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공식이죠. 근데 공식은 뭐냐? 몸통이 1, 그다음에 윗꼬리가 1. 이렇게 정확하게 1대1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1대1로 나온 것이 약간 드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갭상승이 돼서 상승하다가 밀린 거. 그죠? 조금 갭상승이 돼서 아랫꼬리 하다가 밀린 거. 그죠? 시가에 보합하다가 빠져서 크게 올랐다 밀린 거. 모두 뭐예요? 다양한 변형이다. 표준형에서. 근데 모든 기준은 뭐냐? 바로 이게 어제 종가죠. 그리고 장중 고점에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지켜주고 중심 위에서만 놓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AB 어째요? 매수 신호다. 근데 AB 매수 신호인데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걸 깨지면은 이건 가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는 어디냐? 이걸 돌파를 했을 때만 2차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두 가지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주다가 종가에 살짝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장중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쭉 보니까 종가에 한 3, 4%확 들어올리더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죠. 윗꼬리가 조금 짧아. 그러니까 힘이 넘치고도 넘치죠. 내일 올라가려니까 종가에 많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힘이 강하다. 이런 부분이 좀 되죠. 이렇게 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예요? 종가에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크죠. 이게 사실 기분이 이게 나쁜 캔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힘이 없다. 힘이 약하다. 그렇죠? 근데 힘이 강해놓고 그 다음날 약세를 보일 수도 있고, 힘이 약했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 요거죠. 전체 몸통의 중심. 힘이 약했는데 그 다음날 소폭 갭상승을 해서 여기서 막 놀아. 중심 위에서. 아하, 이거는 가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또 반대로 소폭 마이너스 한 2, 3% 빠져서 이렇게 막 돼. 종가에도 막 7, 8% 이렇게 끝나서 좋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했더니 마이너스 한 2, 3% 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을 하더라도 요거를 지켜주면은 홀딩. 그러죠? 홀딩. 이런 부분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목표가는 다 나와 있어요. 요거에 종수배가 가면은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단선이 깨지면은 이거 신호는 가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범용 캔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걸 봅시다. 범용 캔들은 보통 이제 갭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나옵니다. 갭상승.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완벽한 모양을 갖추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층이, 요거는 지하실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일단 요거, 이런 경우는 이걸 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 2, 3, 4, 5. 딱 고점을 쳤죠? 그리고 행보를 하다가, 뭐 다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갭상승이 소폭이라도 갭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갭상승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플러스 한 2, 3% 갔다가 여기서 크게 갔다가 한 10% 갔다가 현재 한 12% 갔다가 한 7% 정도 끝났다. 뭐 이거는 여전히 출발 신호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요거를 약간 확대를 해놨는데, 자, 그 보시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아래 꼬리 포함 뭐라고요? 전체 중심을 지켜주면은 내가 홀딩을 한다. 당연히 홀딩했는데 갭상승이 일어났어. 조금이라도. 그러면 오케이. 예, 맞을 확률이 많다. 결국은 맞고 맞았잖아요. 그러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디서 일어났냐? 종가가 급등하는 경우, 장중이 약하다가.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종가가 이렇게 하다가 정가에 확 들어올렸죠. 이렇게 절반 이상.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어제 층 상단을 시가로 시작이 돼. 그러면 딱 시가에서 시작이 되면 아하, 이거는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셨죠? 이게 층 돌파되면은 2차 매수가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날 뭐 종가에 좀 샀다가 시가가 높아. 그러면은 또 2차 매수를 해. 그럼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손절은 있어요. 손절은 요거 돼요. 이게 진짜고 모든 것이 기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다 하면은 손절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다음에 다시 봐야 되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종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똑같은 변형으로 본 겁니다. 세 가지 경우다. 이거 종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뭐 호재가 나와서 장중 10%까지 갔어. 근데 종가를 보니까 확 밀어가지고 장 2% 끝나.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끝났다 하고 매도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 좋다. 바닥에서. 근데 이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꼭지에서 하면은 책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냐? 요거는 재료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갭상승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을 현재 중심 위쪽을 시가로 떴죠. 떠서 아랫꼬리 달고 아랫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아랫꼬리가 갭상승 높이 일어나서 아랫꼬리가 여기서 찍고 돌아섰다 하면은 아하, 이게 층 상단이고 이게 층 중심이고 자, 층 상단이고 가는구나 이렇게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한번 이 층 상단이 돌파되면은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렇죠? 강력한 지지선. 그러니까 층이 있으면은 이건 중심은 좀 애매해요. 이 강력한 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가늠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층을 돌파했으면은 여기를 깨지 않으면 난 들고 있을란다 하면은 어째요? 이런 어떤 운봉이나 이런 거 와도 어째요? 이게 속임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보시면은 뭐라겠어요? 가격의 층에서 발생이 된다. 어디 가격의 층이에요? 정고점을 어째요? 살짝 돌파해서 상승 삿바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의 가격의 층이에요. 층. 돌파를 할 때 일어나. 그러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아하, 요거의 층을 돌파하니까 요거의 최소한 종수비까지는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종수비 왔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빠졌다 하면은 쌍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투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하단선을 붕괴하면은 가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최초의 변화는 뭐냐? 5일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최초의 변화입니다. 최초의 변화. 네, 그러죠? 자, 여기서도 5일선을 딱 돌파를 했죠. 여기서도 5일선을 딱 돌파를 했습니다. 지지받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최초의 5일선 작은 추세는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간다 했을 때 5일선 지지할 때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5일선 찍고 나서 이런 형상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요곳에 1대1이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파동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한 거. 그러니까 요것이 나타나면은 뭔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고래량이 동반은 확실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흔치 않는 것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흔치 않는데 약간 속임수 형태로 약간 다양한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면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또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발생이 되고 정고점 층 돌파에서도 발생이 되고 이거는 가격에 이거를 층으로 봤을 때, 층 이론으로 봤을 때 이러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5일 이평선이 돌파됐을 때 또는 21일 평선이 돌파됐을 때를 중요한 걸로 봅니다. 왜 중요한 걸로 보느냐? 자, 그 5일선과 21일선은 노는 물이 달라요. 그 세 개가 달라요. 그렇죠? 5일선이 깨지면은 단기 매도가 되는 거고 5일선이 깨지면 중기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갔을 때는 뭐예요? 다른 차원으로 갔을 때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가 있고 거실이 있어. 안방이 있어. 자, 이런 구조가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거실에서 안방으로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어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문의 역할을 하죠. 이게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입문이다. 진입문.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세계로 가는 진입문에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라겠어요?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22평선의 세계에서 내가 시세가 한번 놀아보자 했는데 거기서 나타났다. 이게 진입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을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여기는 저항에서 돌파하기 전에 나타났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여기는 지지하는 경우에서 나타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돌파할 때도 나타나요. 몸통으로 이렇게 할 때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하 이게 이제 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간단한 것만 알아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 그럼 바로 뭐예요?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쫙 올라가지고 5일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표준 매수법. 표준 매수법이 뭐냐? 상승삽바형의 층 상단. 중심에서 놀면은 우리가 1차 매수, 예비 매수 또는 매수 대기 상태인데 이걸 돌파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층 상단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를 한다가 가장 표준이 된다. 표준.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된다. 스탠다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런 부분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윗꼬리 층에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2차 매수가 되는 거죠. 층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층 상단을 돌파하고 가는 거죠. 근데 윗꼬리가 짧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모습이 있다가 그 다음날 운봉해가지고 거의 하단선까지 갔어. 위태위태. 그래도 깨지 않으면은 뭐 장이 안 좋아서 뭐 나스닥이 빠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살짝 바닥에서 조금 높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단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이런 부분이 됩니다. 5일선 이탈에는 매도. 여기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층 상단을 첫 번째는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 세게 가는 경우 이건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층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았을 때도 그건 유효하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홀딩이잖아요. 그렇죠?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도 현재 매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변형대 상승사파의 층 상단을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나타나. 상승하다 밀리고 그 다음날 상승하다 밀려.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고 매도를 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 신호구나. 상단을 돌파를 하고 계속 하고 여기서 아무리 음봉이 갭상승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날 떨어지고 기분 나빠도 층상단만 지지해주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 유지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층상단 지지하는 경우도 또 있죠. 이게 바닥에서 이런 캔들이 나타났죠. 이게 아랫꼬리 되니까 우리는 아랫꼬리까지 합쳐서 이렇게 한다. 그렇죠? 중심 위쪽에서 돌파를 했어. 횡보를 계속해. 그러면 매도를 해야 할까, 매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최초의 출발선은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은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비슷한 경우 있어요. 층 상단, 그러니까 요거를 했으면은 갭으로 떠서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갭을 매끄러 또 내려가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여기는 높이 출발했다가 계속 그 다음날 이렇게 계속 빠져. 그러면 매도한 경우였잖아요. 근데 층 상단을 갭 상승 갭을 메꿔도 층 상단을 지지하면은 이거는 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높게 출발이 돼. 근데 그 다음날 빠져도 이걸 층이 지지해주면은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되니까 힘이 좋아서 그 다음날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 있고 그 다음날 올라가다 밀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밀리니까 그 다음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지지를 해주면은 홀딩이다. 이렇게 봤더니 3일 양봉, 이틀 음봉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많을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이 강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상단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했을 때 또는 한참 가다가 밀렸을 때 요거는 또 여기서 계속 행보했을 때 쉽잖아요. 내가 매수가 2위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돌파를 만약에 위에 꼭지가 샀다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중심 위쪽에서만 계속 버텨주면은 매수가 대비 한 마이너스 3%, 4% 뭐 돼도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 홀딩을 해보자. 물론 홀딩 하다가 이걸 깨질 수가 있어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확신하다면은 이제 계속 여기서도 이제 버텨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버텨보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 지지를 해주면은 홀딩을 한다. 결국은 여기서도 했더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여기서도 운봉했더니 중심까지 막 이때 깨질러 가죠. 계속 했더니 이제 가더라 하는 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좀 나고 있죠. 그러니까 범용 캔들의 매수법, 층 중심 지지 이거 비슷하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 층이 있으면 중심 위쪽에서만 이렇게 계속 놀아요. 그죠? 중심만 지지를 해주면은 이거는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났네. 그죠? 층을 돌파하면서 이게 일어났던 모습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시세가 나면 며칠이라고요? 3일. 그렇죠? 행보하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런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다 돈을 벌게. 요것이 100% 맞고 모든 것을 맞으면은.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게 실패다. 또는 상투다. 하다가 밀렸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뭐예요? 음십자 도정하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잖아요.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이 됐잖아요. 그러죠? 개파락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층하단을 붕괴를 했으니까 뭐예요? 붕괴를 했기 때문에 실패. 요거는 가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아니 그 임상현 전문위원이 요거 오면 무조건 간다면서 나 그리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론 틀렸네.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하단선에서는 가짜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단선을 깨졌잖아요. 잘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걸 깨졌어. 그렇죠? 깨졌어. 그러면은 뭐라고요? 가짜.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게 5일째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왜냐하면 행보가 일주일이면은 이제 방향이 주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승이면은 5일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거는 시간 파동에서 이제 배우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용 캔들의 매도법, 그러니까 쭉 보면 흐름을 보면은 범용 캔들은 뭐라고요? 장대 양봉이 됐다가 그러죠. 그 다음 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조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장대 양봉이 숨겨졌고 이 안에는 강력한 상승의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근데 이게 세 번이 나타났어. 세 번이 나타나면 뭐예요? 이 세 번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의 쌍으로 완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적산병이 3개, 장대 양봉이 3개. 그래서 적산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왜 이제 3개가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장대 양봉이 첫 번째는 뭐냐? 엘리트 파동으로 보면은 1, 2, 3, 4, 5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1, 3, 5 이게 양봉으로 표시를 해봐요. 어떻게 되냐? 5파동이 되잖아요. 3개가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발생이 되는 이런 것은 뭐라고요? 상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병 매도는 아하 우리는 모르지만은 1, 2, 3, 4, 5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 할 때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매수의 캔들이에요. 매수의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매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매도의 기술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빨간색의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수평 180도로 뒤집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양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80도로 수평의 대칭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똑같아. 이 그림도 뭐예요? 범용 캔들에 180도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1대1 몸통, 그렇죠? 하락과 되돌림, 정확하게 되돌림이 왔어. 이렇게 끝났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잖아요. 개파락이 돼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소폭 갭에서 상승하다가 밀렸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 그렇죠? 이런 부분들, 상승해서 상승하다 밀렸다가 크게 밀렸다가 오는 경우. 모두 같은 패턴.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보합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크게 밀렸다가 종가로 들어올렸다가 종가에 누가 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무너진 거. 요거는 뭐겠어요? 힘이 약하다. 종가에 누가 던졌으니까. 그러죠? 요거는 장중에 밀렸다가 종가에 확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 기법은 똑같아. 뭐냐? 요거의 중심에서 이렇게 만약에 중심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은 이거는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 그죠? 조만간 급락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거는 상승사파는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그렇죠? 조만간 상승이다. 요거는 조만간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을형 캔들의 다양한 양상들이죠. 주로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다양한 변형이죠. 어디서 나타나요? 다 고점에서 나타나죠. 고점에서. 조만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치형이라고,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아니면은 우산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들고 있죠? 우산 모양도 된다. 우산은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망치어가 들고 있으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치형 운봉하면 내가 얻어맞을 수도 있다.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매달린 모습들이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고점에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고점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첫 매도 신호가 5일선이 이제 꺾이는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도 발생이 되지만은 여기서 5일선이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하락과 되돌림이죠. 망치형 음봉이 됐는데 음봉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 하면은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가을은 뭐라고요? 가을은 봄, 여름은 이제 상승, 이렇게 하락이 시작이라겠죠. 이제 가을형이면은 요걸 봤을 때 뭐라고요? 아하, 가을이 온다. 만물의 가을이 온다. 이 시세 가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평선이 깨지면서 하면은, 가을의 진입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간단해요. 무슨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21선이 깨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중요한 21선 하락이라는 그 세 개의 진입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 간단해. 쉬워. 자, 21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달아오면은, 하락의 진입문이구나. 하층 하단을 깨지면은 이건 추세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좀 한 거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너무나도 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볼까요? 가을형 캔들의 매도법. 뭐냐? 가을형 캔들은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 급락하지만 반발력이 있어. 저가 매수세는 있는데, 본격 상승은 힘들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요? 5일째. 왜 5일째냐? 횡보의 시간이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되죠. 그다음 5일째 어떻게 됐어요? 이제 1, 2, 3, 4, 5일째. 크게 밀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층 하단을 깨지면은 정가상 깨지면은 이건 매도 신호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날 뭐가 있어요? 상승 시도했지만은 층을 종가상 안착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종가로 봅시다 하고 매도 취소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여기 상승 삽병 형태에 일어났잖아요. 그러죠? 요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입문이구나. 단기 매수 시에 진입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쉽죠? 그러니까 그 매도법은 기본적인 매도법. 그러니까 공식은 뭐냐? 망청 음봉의 하단을 깨지면 무조건
매도다. 뭐라겠어요? 이것이 나타나면은 조만간 에스스네스 조만간 그 하락한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해. 그 다음날 멀쩡해 하다가 괜찮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일 딱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5일이라는 전체 시간이 행보 시간이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 매도법 뭐 무조건 층 하단을 깨고 이건 당일날 깨고 내려간 거죠. 당일날 그 다음날 그렇죠? 깨고 내려갔어. 양봉이 돼도 층 하단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 매도 신호는 지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이야기 쉽죠? 예,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좀 전에 좀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자 계속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을형 캔들의 매수법. 고점에서 이게 일어나면은 다 매도인지 알죠? 이게 층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은 즉시 매도. 그죠? 여기서 아래에 놀면은 AB 매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죠? 아, 척하면 척이구나. 5일선에 걸치구나. 이러면 단기 매도의 진입문. 21선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중기 매도의 진입문. 가을이다. 그렇죠? 오동잎이 하나씩 떨어진다. 제가 여기 실제 강의할 때는 오동잎 이렇게 막 노래 틀어놓고 막 그랬어요. 이걸 했을 땐 이걸 기억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자 보시면은 바닥에서는 반대예요. 바닥에서는 뭐가 되냐? 중간이나 바닥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생기면은 이게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이걸 층상단을 돌파할래.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추세 역전이다. 왜 추세 역전이냐? 하락의 층이 여기서 계속 놀고 다시 빠져야 되는데 하락의 중심에서 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상승 삿발 형태 변형이 나타났죠. 5일선이 올라탔죠. 매수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을형 캔들의 이제 대표적인 바닥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층 상단을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바닥에서 이 층 상단을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다가 푹 빠지다가 종가에 확 들어올려요. 절반을. 그렇죠? 이거는 매수 가능할 수 있다. 어디? 요거를 돌파하면은 본격 상승으로 바뀐다. 이게 뭐예요? 층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다. 그렇죠? 현재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말을 볼 때는 음봉의 상단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다. 그래서 이제 음상법이라고 그래요. 상법. 음봉의 상을 돌파했을 때 매도. 그리고 양봉의 하단을 붕괴했을 때는 매도. 양화법. 그렇죠? 양화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음봉이면 당연히 빠진 줄 알아요. 그렇죠? 빠진 줄 알기 때문에 매도시는데 아닌 경우는 뭐예요? 상단을 역전을 시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시 음상법. 양봉이면 다 올라간 줄 알아. 그렇죠? 올라간 줄 아는데 아닌 경우는 뭐예요? 양화법. 양봉의 하단을 깼을 때는 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음상법, 양화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봉의 상단은 역전, 양봉의 하단은 또 역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을형 캔들의 매수법 보겠습니다. 층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라고 했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망청 음봉이 있고 중심 위쪽에 십자가 있으면은 매수라고 했죠. 이거 한번 봐볼까요? 정확하게. 자, 망청 음봉이 있어. 그러죠? 종가에 많이 밀렸어. 힘이 없어서.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있어요. 양십자 도죠. 이게 딱 정확하게 중심 위쪽에 양십자 도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를 해야 돼요? 회심의 미수를 지어야 돼요. 왜 여기다 종가를 안착을 해놨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갔죠. 뭐라고요? 이 경우를 자, 음상법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상승사파죠. 그리고 상승사파가 일어나고 중심을 돌파하면은 매수가 되는 거죠. 매수가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죠. 바닥인 경우 봄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봉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봉에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 그렇죠? 음봉 있고 십자도정 계속 하다가 상단을 돌파하면은 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음봉의 상단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했죠. 이건 다 모두 뭐라고요? 음상법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양봉의 하단을 깨면은 반대로 양하법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겠죠. 정리를 해보면 요거예요. 예, 배웠던 것이. 이 모든 것은 다 똑같다. 하단선을 붕괴를 했을 때는 매도. 이게 양화법이 마찬가지. 요거는 층 돌파는 1차 이게 시세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항시 중심에서 흐름들을 잘 관조를 하고 예비 매수를 하고 지켜보자. 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감 범용 캔들의 표준 매매법.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로켓가 이렇게 쏴 올라간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황금 캔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제 실제 매매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SS중공업 실제 매매를 했어요. 실제 매매를 한 건데 작년에요. 상승사파 십자도죠. 하다가 어째요? 요걸 돌파를 하면서 상승사파가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매수 추천을 했어요. 그렇게 나서 어째요? 첫날 상근처,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상, 그 다음에 음봉 이렇게 올라갔어요. 실제. 실제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하 이게 일어나면은 이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구나. 근데 여기서 일어나면은 꼭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돌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뭐냐면은 실제 요거는 에디슨 EV라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에디슨이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못 샀어요. 그렇죠? 한참 연장 가고 고점에서 빠진다길래 여기서 이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잡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 잡았던 부분들은 요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17대 17 1대1 대칭에서 이제 잡았던 건데 여기서도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타났죠? 상승사파 십자도정 4일이 되죠. 내일이 변곡입니다. 했어요. 내일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죠. 고점, 물론 고점을 쳤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했고 여기서도 한 번 했고 또 이게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요거 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실제 매매 트는 스토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통적인 매수법, 그 다음에 이제 정통적인 매도법을 배웠습니다. 응용편에 가서 나중에 이제 이 보완되는 후속편만 되면은 기본적인 걸 마스터를 하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알파를 이제 덤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두 개나 세 개 캔들을 조합하는 그런 것 중에서 잘 써먹을 수 있고 잘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기본편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